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그린케미칼 1,600원에 20%요. 네, 1,600원 매수가시고요.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9,610원이어서 손실을 10% 정도 갖고 계시는데 주가가 이 종목이 7거래일 연속 내렸네요. 예, 쭉 빠지더라고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최근에 매수했는데 이걸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어요. 네. 이 종목을 특별히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뭐 버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손절하면은 뭐 다 손실인데. 네. 예, 이거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그래도 단가를 낮춰가지고 올라갈 때 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 종목 충분히 좀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언제쯤 늘릴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준현 운용력이 전략 세워드릴게요. 운용력님.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산 이유 자체가 탄소 포집 관련, 환경 관련 재료를 보고 사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실적 보고 사신 건 아니죠?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안 좋게 나왔죠. 예.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진단해드리도록 할 건데 예사는 이제 화학회사니까 그린 케미칼이니까 근데 예사가 이제 주요 제품 자체는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아마 계면 활성제가 3배 원료라든가 아마 그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제품 자체 원재료가 아마 롯데케미칼에서 가져다가 아마 제품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화학회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당연히 이 회사가 이제 계면 활성제와 관련된 특수 정밀 화학 쪽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제품이지만 실적 자체가 전반적 화학업종의 두나함께 실적도 그래서 아마 그 1분기 때 영업이 아마 10억대 정도 좀 나왔을 거예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이 10억대 된 회사고 현재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300억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도도 이 회사가 실적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172억에 단기순이익이 작년도 29억 회사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났던 화학업종이 좋을 때 2021년도에 회사가 영업이익 200억대 단기순이익이 159억이니까 2021년도 최대 실적이 날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 회사가 주당 EPS가 최대 실적이 날 때 66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1,600원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15배 되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펀드멘탈로는 이 종목은 답이 안 나온 회사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재료 자체는 환경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탄소 포집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 관련된 핵심 회사 탄소 포집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이제 우리 권민환 앵커님이 처음에 서두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좀 되면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큰 이슈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화력발전소도 탄소 포집을 의무화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현 정부 자체는 약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뒷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포집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재료들이 전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보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가 대장주가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을 함께 좀 보세요. 자, 에코프로 HN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에코프로 HN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주가 떨어지면서 종목 더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예사와 비교를 해보시면 그린케미칼 같은 탄소 포집 관련해서 샀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 HN이 훨씬 낫습니다. 예사가 예산 1분기 실적으로 일찍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20억 발표했거든요. 120억 발표해서 실질적인 탄소 포집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H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쪽의 회사 자체가 앞서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든가 유니드라든가 일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에코프로 HN이 가야 되는데 에코프로에 관련 그룹주들이 안 좋으면서 영업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그린케미칼을 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HN이 주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 HN이 제가 보기엔 일단 기술적으로 좀 6만 원대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락 국면 쪽에서도 오늘 이 정도 거의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제로로서 그린케미칼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펀더멘털상으로 종목은 앞으로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매수한다 한다면 약간 분산 차원에서 에코프로 HN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일단은 보시게 되면 지금 11,000원과 11,200원과 11,800원 사이에 엄청나게 매물이 포진되어 있죠. 이걸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라도 좋게 나왔으면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환경과 관련된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탄소 포집과 관련된 재료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 보유하시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아요. 1,800원대에서. 그래서 요 위에서는 11,2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층이니까 비중이 20%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종목 보유 전략이고 11,2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분석 어떠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대장주 에코프로 HN 쪽이 좋을 거라고 하고 6만 원 선 지지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린케미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화학경기 부진 여파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요. 주가 모멘텀 상으로 탄소 포집이라는 모멘텀이 발생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대장주 쪽으로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 세우고 있고요. 그린케미칼의 목표 주가는 11,2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4차 산업 반도체님께서 와주셨고요. 어보브 반도체를 갖고 계십니다. 11,206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 23% 갖고 계십니다. 계속 실적도 좋았었고 비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모멘텀 보고 지난달 매수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목표가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9,480원 선 기록하면서 이분께서도 뭐 손실을 약간 입고 계시는데 어버브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운용위원님? 예산은 이제 반도체 이제 설계회사죠. 팹립스 회사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고요. 근데 예사가 이제 제 주 수요처 자체가 팹립스 회사 중에서 가전이라든가 일부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약간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사가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 자체가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 258억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사가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네요, 보니까요. 일단, 이 시간 이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도에 예사가 그 4분기 때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32억인데 단기 순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때 잘 나가다가 약간 삐걱거렸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작년 1분기 때 6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60억 이상이 좀 나야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 자체도 이제 다른 디램에 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고 또 예사가 팹립스 반도체 쪽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 하방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예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 258억 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났고 팹립스 회사 중에서 그래도 이익을 현재 시스템 반도체 영역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팹립스 그다음에 팹립스 있고 설계회사 디자인 회사인 칩립스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반도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팹립스 회사 중에서 200억대 이상 영업이익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11,200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약 15% 정도 언저리 정도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뭐 매도할 이유는 없죠.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 좀 드리지만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바닥을 쳤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후행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 소부장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국면을 고려해서 대신에 어보브 반도체는 그런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뭐 추가 매수 약간 뭐 해도 좀 되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다만 앞서 1분기 실적 좀 확인해 보세요. 1분기 실적 확인해 보면서 작년도에 영업이 66억 정도 났으니까 최소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나면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를 만회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는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11,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가 매물층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작년도 딱 1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가 지금 11,000원대 거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 결국 이제 이 종목이 하반기 정도 되고 반도체 판이 좋아지면 그 시점 이후에는 결국 11,000원 돌파해서 작년도에 8월 달에 형성됐던 14,000원이라든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어떤 반도체 업황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11,000원대 정도 올라가면 그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해서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아마 비중을 뭐 분할로 늘리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선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실적을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네. 뭐 서두를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도 주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제가 보니까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실적 확인해 보시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1분기 때 영업이 66억 났으니까 최소한 50억 정도 나오면 이 종목은 괜찮거든요. 작년 4분기 때 영업이 32억 났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23%니까 30% 정도까지 늘려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팹리스 관련주, 어버브 반도체, 팹리스 쪽의 경쟁력 실적으로 주목된다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4분기에 삐끗했던 실적을 또 보완할 수 있는 1분기 실적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000원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하반기 업황 개선 확인 이후에 14,000원까지 진입 가능하다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동원 시스템주 네. 43,800원에 20%. 네, 손실 구간이세요. 약간 손실이신데요. 네네. 예, 오늘 49,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그게 제가 60일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서 들어갔는데 네. 사고 나서 밀리더라고. 네, 그러게요. 이후에 네. 오일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해줄 줄 알았던 그 가격대에서 네네.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뭐 2차 전지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들어갔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추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네네. 과연 그러한 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략 세울지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운용위원님. 네. 네. 뭐 예산은 이제 포장재 회사고요. 포장재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이제 포장재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사업 자체가 다양합니다. 또 참치 캔이라든가 동원 산업의 참치 캔과 관련된 깡통도 공급한 회사고 그래서 최근에 회사가 아변기 쪽에 알루미늄 벽과 관련된 투자도 좀 공시를 했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회사가 또 원통은 캔과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캔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이때 제가 알기로는 4월 17일 날 이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고점 나왔을 때인데 4월 17일 날 이 종목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윗골을 다루고 밀렸을 때 그 뒤로 이제 이 종목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캔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충분히 뭐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한 회사고 자체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고 또 회사가 기존 사업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연간 거의 뭐 800억, 900억 정도 낸 회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700억 정도 낸 회사니까 근데 회사가 이제 밸류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가치 성장주 성격이고 성장성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PER이 작년도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에서 1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높게 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은 다른 알루미늄 회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밸류 자체가 아주 싼 회사는 아니다. 다만 회사는 실적 자체가
안정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손절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 청장님 지금 43,800원에 사셨는데 그렇게 높게 사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또 종목들 대체적으로 평균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좀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청장님은 매수 가격에서 약간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올해 한 일주일 전에 좀 발표한 걸 알고 있고 영업이익이 176억 정도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약간 10% 정도 못 미쳤지만은 단기 수익도 약간 못 미쳤지만은 실적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니까 주가는 하방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가 빠진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거의 39,750원까지 내려갔다가 좀 반등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는데 이 정도도 결국은 2차전지 관련 쪽으로 분류가 좀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후행주죠. 후행주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지지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신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됐고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떴고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지만 여타 종목들은 하방이 좀 지지가 된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게 앞서 얘기했던 실적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면 10% 정도는 추가 매수해도 좀 되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최근에 이 종목이 그 47,000원대에서 거래가 8,000원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 정도 여기에 매물층이 많이 두텁게 포진이 돼 있고 22동선이 꺾여 내리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예산은 46,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5% 10% 정도 4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해서 그러면 약간 좀 매수 단가가 아마 42,500원 정도라든가 떨어지겠네요. 그럼 46,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게 되게 되면 수익을 또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수익률을 더 높게 예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그 작년에도 그 주식을 좀 봐봤어요. 제가 몇 번 살라다가 못 사고 네. 또 올라가서 못 사고 하다 요번에는 위에서 많이 떨어지길래 들어갔어요. 네. 저희가 46,000원에서 7,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꼭 수익 보시고 잘 매도하셔서 이 종목으로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여겨보셨던 기업 지금 약간 물려 계시는데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가치주면서도 성장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패키징 첨단 소재 기업인데 캔 기업이죠. 2차 전지 캔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매수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으로 주가 하반 경직성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 차원에서도 배터리주들 지지력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단 나왔습니다. 4만 원 초반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단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동일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고요. 또 매수 고려하시는 종목까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십니다. 책벌레님이시고요. 바이넥스를 10,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20%를 갖고 계시는데요. 혹시 진단될까요? 길게 보고 가져가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660원에 마감되면서 수익 놓여 계십니다. 오늘 이 종목이 약관 마감됐지만 우리 책벌레님께서는 수익 구간이시고요. 바이넥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산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유탁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업이지만은 안정적이고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회사 1분기 실적이 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83억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480억 정도에 작년도 1분기 때 350억 원에 영업이익이 26억 난 걸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거의 한 3배 가까이, 3배 정도 증가가 좀 됐어요. 올해 실적의 전망치 자체도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 172억인데 267억을 예상하고 있는 쪽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좀 되는 회사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 치고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17배 되는 회사니까, 회사니까 아주 그렇게 큰 매력적인 회사는 아닌데, 그렇지만 시적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성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충분히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사 뭐 부채 비율이 46%밖에 안 되는 회사였거든요. 46%밖에 안 되는 회사고 현재 주당 BPS가 지금 8,000원대짜리 회사니까 PBR 측면에서도 지금 1.34배, 1.45배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 자체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는 국면 쪽에서 충분히 바이오 제약주 업종 상승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좀 다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섰잖아요. 올라서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밸류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싸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PR 한 20배 정도 좀 적용도 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13,000원대 이상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보시고 13,000원 정도 되면 작년도 한 10월달 정도 좀 되네요. 이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13,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코스닥의 중소형주입니다. 이 종목 실적이 따라주는 바이오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채 비율 46% 낮은 편이라고 긍정적인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서 주가가 빠르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벌레님. 다음 시청자분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신데요. 절파고 TV님께서 KPF를 7,220원에 매수해 주셨습니다. 9%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를 생각을 안 하는 종목인데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진단 바랍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KPF는 사실 손실이 좀 있으세요. 20% 넘게 있으시기 때문에 골칫덩이실 수도 있는데 담담하게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자동차 부품 쪽 일반 선박 쪽에 들어가는 아마 이거 볼트 너트 쪽에 좀 해당되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기하는 매출액이 아마 8천억인데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KPF 증권을 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뭐 자회사들이 좀 되는데 매출액이 8천억짜리 회사거든요. 매출액이 8천억짜리 회사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90억 정도 났고 예산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74억, 단기순이익이 76억 났네요.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 회사니까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해당되는 한 300억 정도 최소한 영업이익에 단기순이익 현재 지금 1분기 때 한 70억 정도 났으니까 거의 한 250억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주가가 작년도에 주당 EPS에 해당되는 1,000원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 회사니까 현재 PER 기준에서 5배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본다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화신을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PER 기준에서 5배, 6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본다면 현재 수준 자체가 싸지만은 그 평균 수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주가가 좀 5% 넘게 좀 떨어졌지만은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일단 좀 보유 의견이고요. 비중이 좀 많지가 않고 상당히 손실이네요. 7,000원대 사셨으면 아마 최근에 아마 3월 중순 정도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추가 매수 약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좀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7,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비중을 뭐 10% 정도 좀 늘리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한 6,000원 정도, 현재까지 사시게 되면 6,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6,000원 약간 넘게 충분히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나올 수 않겠는가. 주가의 하락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매출액 8천억짜리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 올해 영업이익이 3,400억 정도의 단기순이익 200억 이상 난 회사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7,000원대 언저리 6,800, 7,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현재 흐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당장 내일도 가능한 거죠? 네, 뭐 현재 가격도 오늘 원목 나왔지만 최근에 저점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적도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5,500원대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산업 자동차로 보고 있는 볼트너트 기업인데요. KPF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 10% 정도 오늘 종가 내외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6,800원에서 7,000원 선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에 투자 중이신가요? 에이테크 솔루션 15%입니다. 네. 15,300원에. 네, 매수가는 15,300원이시고요. 네네. 예, 아유, 아쉽게도 손실이시네요. 네, 한 네. 1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장중에 좀 오름폭 시도가 크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네. 예,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길게 네. 보유 중이신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지금 상 가격까지 올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느 선에까지 끌고 가야 될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장중에 12%까지 오르면서 11,76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분의 매수가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운영령님?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요. 그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사실 때 재료는 그 자율주행 재료 보고 사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실적 보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자율주행 막 모았을 때 그때.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보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 이 종목이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예사가 이제 삼성그룹의 본래 조업 자체는 삼성그룹의 그 TV 가전을 중심으로 한 냉장고라든가 금형제품 쪽입니다. 금형제품. 그렇기 때문에 돈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삼성그룹과 엮여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요즘 자율주행 관련 테마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러면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것 같네요. 체크 안 하셨죠? 네네. 조금 전에 아마 3시 한참 끝나고 발표한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이 3억 났으니까 예산은 뭐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면 이제 작년도에 1분기 때 영업이익 29억인데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은 3억밖에 안 났으니까 작년도 대비로 본다면 거의 80% 정도 좀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매출액도 2,500억 대전 회사인데 이게 금형이라는 회사다 보니까 별로 기술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사가 보면 거의 보면 2019년도부터 매출액 2,000억대, 2,200억, 2,400억, 2,600억, 작년도 2,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억, 40억, 67억, 60억, 영업이익률은 2%, 3%. 2%, 3%라는 것 자체는 100원어치 팔면 2원, 3원 남는 거죠. 이게 거의 돈이 안 돼요. 이게 돈이 매출이 증가된다 한다 영업이 낮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주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애플이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애플카가 나온다든가 그게 되면 약간 모멘텀으로 부각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테마로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가 좀 윗골 좀 달고 밀렸는데 강하게 올라오면 한번 팔고 이 종목이 당장 우리 시장에 매수한 15,000원대까지는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5,000원대가 기술적으로 작년 6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이 15,700원, 그 다음에 최근에 3월 중순 때 15,000원대까지 잠깐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일단은 현재는 저점은 좀 나온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재료가 좀 있는 회사고, 그래도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만 한 뭐 5, 600원 정도는 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로 봐서는 오늘도 이제 윗골을 달고 밀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매도 목표 자체는 기술적으로 지금 12,500원대가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매매한다는 한꺼번에 15,000원대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 12,200원 정도 12,500원도 올라가면 한번 파세요. 한번 팔고 다시 기다리면 이 종목은 11,000원대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그 시점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혹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좀 되면 다시 한번 14,500원 정도는 타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국내에서 자율주행 레벨 3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사전 예약한다고는 하는데 이 종목은 별로 반응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좀 오른 폭을 나름대로는 보였는데요.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재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12,500원 목표가 잘 기억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실적 매력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업에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테마 자체가 자율주행 쪽으로 크게 부각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시장 판단하고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1,500원에서 600원의 저점 예상하고요. 12,500원의 목표가 이후에 재접근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윤님께서 와주셨는데요. TK케미칼을 3,100원에 15% 매수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가 2,645원이니까 15% 정도 손실이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시면 지금 매매 잘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용령님 전략 주시죠. 네, 그렇죠. 이 종목 주가가 5,000원대, 5,800원까지 작년도 이맘때 올라갔다가 지금 2,000원대까지, 2,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시청자님 3,100원대 사셨으니까 그게 뭐 높게 산 건 아니에요. 또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TK 케미칼은 본래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그 섬유회사입니다. 아마 그 장섬유, 단섬유를 만드는 회사 쪽인데 본래 회사 주가 자체는 이것 때문에 주가 간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제 5,800원, 6,000원까지 주가 급등을 했을 때 아마 6,400원까지 갔었죠. 이 종목은 결국은 해운 때문에 간 거죠. 회사가 지금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 자체가 대한해운 지분을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사모펀드와 더불어서 한 20% 정도 언저리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M 상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진해운의 미주 사업 부분을 그 인수해가지고 인수해서 SM 상선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해운업황이 좋으면서 H&M이 작년도인가요? 10조 원 정도 이익이 났듯이 회사가 SM 상선이 작년도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그 SM 상선 지분가치,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좀 되면서 작년도에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3,50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2,700억 정도 대규모 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떠냐? 알다시피 지금 올해 지금 해운업황 자체, 특히 이제 컨테이너 업황 지수 자체가 지금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지금 곤두박질이거든요. H&M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 10조 원대 이익 난 회사가 올해 지금 5천억, 6천억까지 영업이익 뚝 떨어질 거란 전망이니까 결국은 작년도 1조 원 가까이 났던 SM 상선 이익도 올해는 대체적으로 예상해 보면 아마 1,000억대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작년도 시점 고점을 좀 찍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주가 자체가 여전히 싸죠. SM 생선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대한해운 지분 가치 20%를 감안하면 여기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된 회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작년도 이 종목이 주가가 갔어야 돼요. 작년도 PER 기준에서 한 배, 두 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물론 이제 5,800억, 6,000억까지 좀 갔지만은 근데 주가는 충분히 작년도에 대규모 SM 상승것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됐고 자산 가치가 충분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종목은 TK 케미칼 하학업종으로 보지 말고 해운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SM그룹이 H&M을 지금 M&A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수하려고 H&M을 주식을 좀 매수한 적이 있어요. 현재 아마 재무제표에 들어갔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M&A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M그룹이 H&M을 인수하기는 쉽지는 않게 보는데 만약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의외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요. 근데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습니다. 해운업체 간다 하더라도 가더라도 H&M이 주가가 가는 거지 이 종목은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현재로 봐서는 일단 기업 내용으로 봐서 이제 주가 팔란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시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아마 3,1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아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매물층들이 엄청나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3,400원대까지, 여기 3,400원까지 단계적으로. 그래서 3,40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죠. 예, 뭐 주가가 높게 사지 않으셨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대한해이라든가 SM 상선의 어떤 가치를 감안하면 충분히 주가는 손실 볼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3,300~4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물대보다는 그래도 약간 높게 목표가를 주셨어요. 3,300원에서 400원까지 목표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은 섬유업체 TK케미칼 시가총액 2,400억 원대 종목인데요. 대한해운의 지분가치, SM상선의 지분법 가치 반영으로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종목 3,300원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소외주 잘 대응해 주세요.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글님이신데요. 운용영님 MK전자 갖고 있습니다. 15,980원 5% 비중인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께서도 한 20% 가까이 손실이신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예사는 그 반도체 업종인데요. 뭐 예사가 지금 매출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 1조이 넘거든요. 1조이 넘는 것 자체가 반도체보다는 예사가 아마 한국토지신탁도 거느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아마 인수한 회사가 아마 연결로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도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오늘 한 것 같네요. 근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75억 났고 단기 순손실이 났어요. 투자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게 되게 되면 일반 영업이익으로 본다 한다면 거의 1,000억대 되는 회사니까 주가 싸다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가 이 회사 가치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지배주주 순이익이거든요. 작년도에 116억 적자 났거든요. 즉 작년도에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지만은 적자가 났고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1분기 때 잠깐 확인해 보니까 1분기 때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의미 있게 주가 평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최근에 지금 18,0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은 주가 자체가 영업이익은 높지만 실질적인 이 회사의 지분 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회사가 1조 원대 규모의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15,980원 5% 사셨는데 비중이 좀 많지는 않네요. 현재로 봐서는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매수한 가격대 16,000원대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6,000원대 정도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를 일단은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악화됐는데요. 투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제한적일 것이다. 1분기 실적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서 목표가는 16,000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에 박준현 운용력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십니다. 운용력님,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시장을 얘기를 할 때 2,460포인트는 지지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잠깐 2,460 아래로 좀 이탈을 했지만 결국은 종가상으로서는 안착을 시키면서 2,47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 좀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제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문제인데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반등 낙폭을 약간 줄이긴 했지만은 일단은 코스피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지금 차트가 좀 왔다. 차트가 이제 떴죠. 코스닥 시장은 저는 이제 낙폭 과대 국면 쪽에서 반등을 넣을 때 저는 이격을 보거든요. 현재 코스닥 시장의 이격이 20일 이격이 지금 9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5 아래로 내려가면 저는 절대적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반등을 노려야 됩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 내일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안 나오면 만약에 모레 정도는 100% 정도 저는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낙폭과대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을 못했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오늘 일부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날인데 대부분 아마 장 끝나고 좀 많이 발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좀 되면서 불확성 해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못한 것 자체는 결국은 2차전지 낙폭과대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부 이제
LNF라든가 코스모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신소재랑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낙폭 과대에 따라 가지고 2차적인 종목들이 안정을 찾으면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자체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상방향도 제한적이다. 당분간 여전히 박스권 내 등락 과정이 전개되면서 종목별 제한적인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제한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실적이 좋은 종목 자체는 여전히 자동차,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피팅, 엔터, 2차전지는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 쪽에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운용영님 내일장에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보시겠어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저는 우선적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10%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야지 다른 종목적으로 순환 상승이 전개되는 쪽이거든요. 네. 2차 전지가 반등이 안 나오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이격이 지금 95 아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 관련 쪽에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안 올라오면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IT 소부장 종목들 올라와야 되는데 그들 종목들이 2차 전지가 조정받을 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키를 쥐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을 그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코스피 박스권 하단에서의 오늘 반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단기에 이격을 늘리는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장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피팅, 엔터, 배터리, 의료기기입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운용형님.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또 잘 대응하시고요. 장 끝나면 잊지 마시고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